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독서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다 핑계다. 하루 30분은 무조건 하자. 그렇죠. 하루 30분은 하자. 독서 시간을 먼저 빼놓고 나머지를 공부 시간으로 세워야지. 독서가 꼭 필요하냐? 독서 안 하면 안 되냐? 좋은 질문입니다. 네. 국어 시험의 관점에서는요. 네. 독서 안 해도 됩니다. 학습 만화를 아이가 너무 대충 읽는 것 같아서 학습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학습 만화를 언제까지 읽혀야 되냐. 사실 학습적인 도움이 네. 안 돼도 됩니다. 안 돼도 된다. 그랬는데 책을 안 읽어. 아니죠.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실 방법은 없죠. 근데 원래 프라임 강연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아 그렇구나. 야, 독점입니다. 다 푸시는구나 오늘. 괜찮아요. 네. 잘 들으세요. 네네네. 의대생이 직접 선별한 비싼 정보입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서 우리가 화면에 띄워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반복해서 보시면서 독서랑 독해를 둘 다 해라. 둘 다 해라. 둘 다 해라. 좋게 말할 때. 이민철 작가님과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국어 공부 얘기, 독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특히 초6, 중3 때 어떻게 보내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나 어차피 초등이고 중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등을 앞뒀다는 생각, 고등을 앞뒀다는 생각이 이런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초6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독서 시간 확보하기. 초등 고학년 학부모님들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독서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다 핑계다.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바빠서 어떻게 하냐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하면 초등 고학년 때는 덜 바쁜 거잖아요. 그렇죠. 학원 문제집 하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독서를 하루에 30분만큼은 하는 게 좋다. 하루 30분은 무조건 하자. 그렇죠. 하루 30분은 하자. 독서 시간을 먼저 빼놓고 나머지를 공부 시간으로 세워야지. 공부 스케줄 다 세우고 보니까 선생님 독서 시간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줘야. 순서가 잘못됐다. 그렇죠. 순서가 그렇게 반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독서를 열심히 하더라도 사실 중고등학교 국어 시험이랑 무조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독서는 무조건 너무 좋지만 다 간접적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 얘기는 100%가 아니라는 거죠. 독서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독서랑 중고등 국어 시험을 좀 비교를 해보면 독서는 시간 제한도 없고요. 문제풀이도 하지 않고요.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읽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시험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힘 주어서 느끼면서 읽고 있으면 시간이 부족해요. 특히 고등학교 때. 그 얘기는 우리가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는 좀 더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 때 있어서 똑같은 하나의 지문을 읽더라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체크해 놓고 좀 덜 중요한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 줄도 알고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예쁘게 말을 하면은 독해, 문해력 다 이런 느낌이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만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채워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되면은 학원을 보낸다고 하면은 그런 독해 같은 것들 하는 학원 보내면 되겠지만 집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독서만 하는 것보다 그런 독해 문제집에 대한 경험을 하고 가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네요. 독서 시간을 무조건 확보하자. 30분을 확보하자. 그럼 본인은 그러면 30분을 매일 확보를 한 건가요? 시간을 그걸 정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30분 정도는 언제라도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학원이 많거나 그러지 않았다 보니니까 시간이 많았으니까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독서를 통해서 지루함을 보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초6 정도는 이제 시중에 독해 문제집들 많으니까 한번 스타트 해보자. 요 정도. 경험을 한 번은 해보고 가는 게 좋다. 오케이. 근데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네네. 우리 초등 아이한테 독해 문제집을 풀려봤더니 독서는 싫어하는데 독해 문제집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독서를 독해 문제집이 대신할 수 있냐? 대체할 수 있냐? 대체할 수 있냐? 근데 저는 중등 시기에는 저는 그러면 독해 공부를 하라고 할 텐데 초등 시기까지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고 하면 독서를 놓치면 안 되겠다. 초등까지는 독서의 희망의 끈을 놓지 마라.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 그래요, 학부모님들이. 왜냐면 독서랑 독해를 둘 다 해라. 둘 다 해라. 좋게 말할 때. 그렇죠. 둘 다 중요하니까 둘 다 해라. 근데 그랬는데 책을 안 읽어. 책을 안 읽어. 그럼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없죠. 근데 왜냐면 그런 고민, 독서를 주제로 한 영상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네.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책을 안 읽어. 그래서 거의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책을 읽게 하는 방법을 네.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초6은 어쨌든 그 두 가지. 초6 두 가지. 오케이, 하고요. 오케이. 중3은요. 중학교 내용을 저는 한번 복습하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중학교 문법 같은 경우는 중고등의 구분이 크게 없거든요. 국어 문법이 깊이의 차이지 네. 본질은 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중3 때 고2, 고3 정도의 문법 수준까지 네네. 문법 공부를 좀 해두고 가는 게 좀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다. 내신에서 이제 강력한 무기가 그렇죠. 된다. 강력한 무기가 된다. 네, 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중3 때 더는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인데 문학, 비문학, 문법이라고 했을 때 네. 비문학은 결국에 순수 독해력이 되게 중요해요. 비문학은. 네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독서를 많이 하면 배경 지식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네. 배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국어 문제 지문 안 읽고 풀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기분이 좋을 뿐이에요. 잠깐 좋을 뿐이에요. 내가 아는 내용이야. 그렇죠. 이거지. 그리고 다시 또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비문학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네. 문학을 확실히 챙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문학과 문법을 챙겨라.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는 문학 작품을 되게 많이 읽었습니다. 푹 빠졌거든요. 청소년 소설부터 해서 한국 소설 푹 빠졌습니다. 안 읽은 게 없을 정도로 많이 그렇죠. 읽었다. 그래서 그 전집이 있어가지고 네. 중학교 3년 내내 시간 날 때마다 김동리, 염상섭, 박완서, 정준 주옥 같은 우리 그렇죠. 단편 소설들. 이문열. 예. 정말 그 작품들이 다 재밌고요. 김동리 막 화랑의 후예, 네. 영마, 염상섭 3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이청준 네. 너무 좋아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읽었어요. 그 문학 작품에 푹 빠지다 보니까 네. 그랬더니 네. 고등학교 때 너무 편하더라. 내용 다 알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작가가 결국 겹치니까 특히 현대문학 풀 때는 반갑더라. 이 제가 사람이 읽었던 작품이랑 다른 작품 비교하고. 떠올려. 사실 세계 문학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출제가 안 돼요. 출제가 안 되니까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면 한국 문학을 많이 읽어주는 게 좋고 저는 그리고 시도 많이 공부를 해놨었거든요. 모든 것 시리즈가 있는데 그렇죠. 그 시리즈를 제가 중학교 때 학원에서 현대시의 모든 것이라는 걸 시켰었어요. 그걸 통해서 현대시도 중학교 때 네. 많은 양의 작품들을 접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많은 시를 접하다 보니까 네. 시의 어떤 패턴들, 그렇죠. 표현들을 이해하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특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는 생활기록부에 직접적으로 어떤 책을 읽었는지 적지는 않지만 네. 책을 매개로 하는 활동들은 정말 많습니다. 수행평가부터 해서 많아요. 그 얘기는 고등학생 때 근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중학교 때 열심히 읽어두었던 책들을 고등학교 때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써먹는 경우가.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 수준의 책까지는 네. 읽어둘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분명히 써먹을 일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말고 각 과목별로 내가 자신 있게 2개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게. 너 수학책 뭐 읽었어? 나 수학 이거 읽었어. 사회는 이거 읽었어. 이렇게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거 한두 개만 만들어놔도 고등학교 때 강력한 무기가 될 거다. 써먹을 수 있다. 써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걸 중학교 3학년 때 해야 될 거다. 그래요. 중3 때는 지금 얘기한 게 이제 문법을 사실상 어느 정도 중등 문법을 다 끝내고 가라. 고등까지. 완벽하게 사실상 끝내라. 이런 얘기고. 이것도 뭐 3년 선행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쵸. 문법은 사실 중고등 차이 없으니까. 문법은 중고등이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문학 뭐 단편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읽어두자. 시나 이런 것들도 다. 그리고 시는 모든 것 시리즈를 했는데 시는 사실은 여러 작품들을 좀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이제 시를 읽는 눈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하자. 그리고 독서 관련된 그 자기의 그 책은 꼭 벽돌 책은 아니어도 되나? 아니면 벽돌 책들을 읽었던 거예요? 두꺼운 책들 뭐 총균세나 뭐 이기적 유전자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제 생활기록부에는 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읽었다고 되어 있어요. 읽었다고 되어 있지만 웬만한 거 다 읽었더라고요. 다 읽었어. 이기적 유전자, 뭐 총균세, 제가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읽었어. 때 본인이 자기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읽을 수는 없고 주로 발췌도 목차 보고 관심 있는 거 한두 개 정도 읽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고. 그럼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중3 때는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기본적인 건데 잘 안 챙기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죠. 이런 기본도 안 챙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쉽지 않다. 그렇죠.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선행학습이 꼭 필요하냐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근데 사실 저는요. 그거는요. 선행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 중, 고 학년에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기 때문에. 국어는 실력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계속 기파랑 이야기해도 되죠. 기파란 얘기는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가 다녔던 학원들도 홍보하는 느낌인데. 홍보가 아니라 저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제가 국어 학원 다녔을 때는 학년별로 나누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제 수준
수준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너무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데 네. 수준별로 나누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게 네.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아, 그럼요. 네, 그랬다는 거고. 네네. 그래서 초, 중, 고에 구분이 없어요. 국어는 사실. 그렇죠. 초중 때 배웠던 내용이 중등도 나오고 고등 때 나오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선행이란 말을 붙이지 말고 네. 미리 할 수 있으면 네. 예습, 그렇지. 뭐 미리 경험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나? 선행은 아니에요. 일종 영어같이 언어기 때문에. 그렇죠. 언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빠른 친구들이 좀 있고. 그렇죠. 네. 선행이란 말을 쓸 필요도 없고 빠르다고 자만할 일도 아니고 늦은 건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강조하신 건 사실 문법.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독서 쪽이 하고 네. 중등 때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렇죠. 문법이랑 문학 작품. 네. 그걸 나름대로 선행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아까 읽었다는 뭐 여러 가지 그 한국 문학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선행의 그렇죠. 관점으로 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네. 시도 읽어내는 거 없고 소설도 읽어내는 힘이거든요. 맞아요. 그걸 기를 수 있으면 된다. 네. 그 정도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독서를 그러면은 이제 어떤 책을 주로 이제 읽었냐? 네. 예예. 좋은 질문이에요. 예예예.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 초등학교 초등 때부터. 때는 네. 일단은 Y책. Y책. 제가 어렸을 때 Y책이 정말 인기가 많았었고 후 시리즈는 사실 네. 없었습니다. 아 없었구나. 없었고 예. 후가 처음 나왔을 때는 네. 되게 낯설었었거든요. 아. 이렇게 잘 될 거라고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Y책을 예. 많이 읽었고 네. 보물찾기 시리즈 역사 학습 만화인데 스위스에서 보물찾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들에 나오는 보물찾기 시리즈도 되게 재밌었고요.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그런 느낌. 맞아요. 예. 그리고 수학도둑. 이 수학도둑은 네. 제가 원래 수학 책을 읽을 생각이 없었는데 네. 이게 메이플 스토리 아시죠? 예예예. 메이플 스토리에서 제가 재밌게 1권부터 읽고 있다가 네. 갑자기 메이플 스토리 17권인가 18권에서 예. 평행우주론이 나오면서 네. 수학도둑으로 한 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가 시작된 거였거든요. 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또 안 살 수가 없게. 책을 팔아.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네. 수학도둑이 1권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100권 완결했더라고요. 야 그러면 평행우주론이 아주 예전부터 나왔네. 요즘 그쵸. 마블에서 맨날 그래서 똑같은 애 두 명이 생겨서 한 명이 빠진 게 수학도둑 그 세계관이었어요. 세상에 주인공 하나 옮겨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게 그 다음 이야기는 수학도둑 1권에서 확인하세요. 하려고 하니까. 대박이네. 그렇게 수학 학습 만화라는 걸 처음 시작했던. 재밌네.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평행우주 좋아요. 그렇죠. 그런 사연이 있었고요. 그럼 거의 만화 학습지 중심으로. 그렇죠. 다 비문학에 해당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창작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야였고 그다음에 내일은 실험왕. 내일은 다 만화책 읽고 있는데. 좋아요. 동화도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전래동화, 흥부놀부부터 해서 위인전, 네. 이순신, 네. 정대왕, 위인전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읽는 것들 많이 읽었고 많이 그 곤충, 뭐 자연 그런 그림책 형태, 동화 형태로 나온 것들도 많이 읽었었고 그게 이제 초등 저학년 때였던 것 같고요. 초등 고학년 때는 청소년 소설, 단행본 된 거, 청소년 소설에 빠지게 됩니다. 청소년 소설을 빠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교보문고 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빌려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아니 엄마가 사준 거예요? 제가 가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가서 직접 많이 원래 문학을 좋아했어가지고 문학 소년이었어요. 청소년 문학을 안 좋아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전라남도에 살다가 파주 출판도시로 제가 토론대회에 우승해가지고 파주 출판도시로 견학을 보내줍니다. 견학을? 그래서 파주 출판도시를 처음 가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비룡소를 처음 데려간 거예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 건방이의 건방진 수령기라는 소설이 나왔던 시기였는데 그거를 처음 접하게 되고 기념품으로 샀던 건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점점 문학에 빠져들었던 그런 또 사연이 있습니다. 파주 출판단지 또 가면서 책에 더 빠져들게 됐군요. 파주 출판단지까지 가서 아예 흥미를 일으킬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그랬다는 거 한 번쯤 놀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고 초등 때는 좀 이랬던 것 같고 초등 때는 그러니까 아마도 조금 재밌는 책들 중심으로 하다가 또 그런 거를 부모님이 터치를 안 했어요. 터치도 안 하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단행본으로 조금 넘어가는.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이거 삼성 초등 세계문학. 삼성 초등 세계문학. 영상 보니까 이거 추천하셨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저 이걸 읽었었거든요. 그랬구나. 이거랑 근데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게 같이 추천해 주셨던 아이세움 논술 명작. 제 세계 문학의 대부분은 아이세움 논술 명작이 맞는 겁니다. 아이세움 논술 명작은 꼭 읽어야 되겠네. 광고는 아니지만. 아니 뭐 보니까 댓글 다녀보니까 아이세움 논술 명작 재밌게 나왔어요. 재밌게 나왔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때는 세계 문학도 계속 읽으면서 원래는 제가 한국 문학을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게 휴이넘에서 나온 한국 문학 그 전집이었어요. 근데 그게 몇 개월 전에 절판이 돼버렸더라고요. 뭐 저작권 만료 이런 것 때문에 만료 때문에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걸 뭐 이제 못 읽는다고 하면은 그 창비에서 나온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 네네네. 되게 좋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모든 것 시리즈나 그 해법 문학 시리즈도 비슷하거든요. 특히 제가 소설을 읽긴 읽었지만 중학교 2, 3학년 때는 네. 완결된 작품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네. 조금씩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 포인트들만 모아져 있는 책들이 현대 산문의 모든 것인 해법 문학 그 현대 문학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작품 수도 늘렸던. 그러니까 해법 문학 시리즈나 이제 모든 것 시리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순수 독서라기보다는 그쵸. 약간 학습적으로 넘어가면서 학습적으로 넘어갔죠. 그게 사실 짧은 지문도 또 나름 재미가 있어요. 네, 맞아요. 아예 안 들어보는 것보다 네, 읽어보고 전체 줄거리도 한번 읽어보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고등을 좀 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중학교 때 그런 비문학 관련돼서는 다양하게 역사 관련된 것도 읽고 그냥 좀 중학생 필독서라고 막 불리는 것들은 웬만하면 엄마가 되게 독서를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그런 책들도 많이 사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다 읽었었고 베스트셀러 같은 거 잘 팔리는 거 재미있는 거 이런 것들 네. 사주기도 하고 본인도 사면서 네. 꾸준히 독서는 이어나갔다는 거죠. 워낙 독서를 또 사랑하던 또 그쵸.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비문학도 비문학이지만 네. 그렇게 중학교 때 문학을 많이 접해놨던 게 큰 네. 도움이 되었다. 나중에 국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고등학교 때는 약점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강점이 있는 게 되게 크게 작용하거든요. 저는 문학이 되게 강점이어서 문학을 최대한 빨리 풀고 그걸 비문학에 다 때려 넣으니까 시간을 비문학은 사실은 편하게 좀 더 풀었던 또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문법하고 문학을 나의 어떤 무기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네. 사실 내신에서는 네. 상대가 없게 돼버립니다. 맞아요. 나중에. 맞아요. 예. 근데 또 실제 수능에서도 네. 문법과 문학에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주면은 그쵸. 그만큼 비문학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수능도 정복이 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문법 문학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도 독서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했다고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때 독서를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저희는 책 이름을 적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한 학기에 각 권목별로 2-3권씩 네. 읽었다고 이제 적어는 있지만 본인이 거의 뭐 거의 한 발췌독으로 거의 한 또 6년 7년 지나가지고 예.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정도는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 우리가 독서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결말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냥 그때 그냥 꺼집어내서 네. 조금 읽은 다음에 뭐 써지 그래요. 네,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사실상 독서하기 좀 현실적으로 힘들고. 현실적으로 힘들다. 네,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그거는. 중학교 때 많이 읽어두자. 중학교 때까지는 독서를 놓지 말자. 제가 생활그룹에 적은 책들이 네. 제가 안 읽고 거짓으로 적은 게 아니라 네. 중학교 때 열심히 읽었던 책을 어. 고등학교 때 적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거짓말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다.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초중 때 충분한 독서를 했던 것이 굉장히 나한테는 장점이 됐다. 무기가 됐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질문이 네네. 독서가 꼭 필요하냐, 독서 안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실제로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예전 영상 보니까 나오죠. 예. 되게 예. 늘 논쟁이 있는 그렇죠. 주제거든요. 근데 예. 저는요. 예. 결국 관점의 차이예요. 네. 중, 고등 국어 시험의 관점에서는요. 네. 독서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독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접적이기 때문에 네네. 독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고등 국어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고요. 네. 독서를 안 하더라도 네. 중고등 국어 시험 잘 볼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독서랑 독해가 미묘하게 좀 다르고 네. 배경 지식이 메인인 과목도 아니기 때문에 국어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독서가 필요합니다라고 네. 하면 네. 늘 반박 얘기는 네. 아닌데 내가 아는 서울대 의대 간 누구는 독서 하나도 안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시험 잘 보고 수능 국어 100점 맞았어. 그렇죠. 라고 해버려요. 맞아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는 네. 중고등 국어 시험 관점에서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독서라는 건요. 네. 그렇게 좁은 시야에서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사실은 그런 태도 그렇죠. 특히 긴 호흡을 소화할 줄 아는 게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끈기 있잖아요. 네네. 하나에 100쪽, 200쪽이 넘는 걸 참아낼 수 있는 아이라면요. 수학 문제도 긴 문제, 국어도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끈기, 그 태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 네. 큰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초등, 중등 때 독서를 이런 나머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해둘 수 있으면 해두라는 거지. 네. 이걸 중고등 국어 시험만 놓고 봤을 때는 독서를 안 해도 잘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잘 볼 수는 있지만은 또 우리가
결국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쵸. 뭐 이런 또 생각 자체를 그쵸. 키우는 게 어차피 독서기 때문에 그쵸. 그게 안 되는 애들은 나중에 진짜 아까 그 이유를 찾느라고 허송세월을 보낸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독서는 그런 걸 다 해결해 주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리고 이 질문을 네. 특히 초등 고학년 학부모님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제 독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독서를 안 해도 되는 거다라고 결론 내리려고 그렇죠. 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예. 근데 독서는 네. 결론은 초중등 때 하자. 네. 그러니까 안 해도 국어 시험에서는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네. 독서를 하는 게 더 확률을 높이는 거니까 결국에 초, 중, 고 내내 있어서 네. 100%는 없거든요. 그렇죠. 모든 건 확률을 높이는 거고요. 네.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확률을 높이는 방향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독서예요. 가장 초등, 중등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독서기 때문에 네. 독서 네. 놓지 말고 네. 의문을 품지 말고 네. 하자는 거. 무조건 독서는 초중까지는 최선을 다하자. 최선 다하자. 네. 근데 초등학교 때 안 했다고 해서 나 이제 국어 망했어. 그건 아니다. 근데 하자. 아니 뭐 안 해도 뭐 갈 수는 있다. 그쵸. 그런 하지만 케이스도 있다. 하자라고 충분히 얘기가 된 것 할 수 같아요. 있습니다. 네. 네네. 네. 자 그러면은 학습 만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학습 만화는 네. 특히 초등 학부모님들 질문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가장 많은 고민이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네.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네. 학습 만화를 아이가 너무 대충 읽는 것 같아서 학습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아 도움 안 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학습 만화를 언제까지 읽혀야 되냐.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를. 그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일단 학습 만화는요 사실 학습적인 도움이 네. 안 돼도 됩니다. 안 돼도 된다. 그 과목에 대한 흥미만 줄 수 있으면 된다. 흥미만. 우리가 초등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흥미거든요. 어떤 네. 과목이든. 그렇죠. 우리가 지식적인 학습적인 도움을 받는 건 나중에 학원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줄글책이나 교과서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대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역사나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주는 건요.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럴 만한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없죠. 이 시중에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학습 만화가 그 역할만 해줄 수 있어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다. 학습 만화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네. 아이들이 학습 만화를 읽는 거를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렇게라도 과학을 접하고 역사를 접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언제까지 읽혀야 되냐인데 네.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고학년이 되면 수학, 뭐 인물, 시사상식 이런 것들 싹 다 정리해도 됩니다. 근데 과학이랑 역사만큼은 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더라도 네. 읽고 싶다고 하면 계속해서 읽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계속해서. 네, 과학이랑 역사만큼은. 과학에서 역사는. 역사부터 말씀드리면 네. 역사는요 흐름이 중요한 거고 네. 용어, 인물이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런 역할을 학습마다가 충분히 해준다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초등 시기에 뭔가 용선생 만화 한국사나 네.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이나 네. 그런 것들 네. 다 역사, 네. 학습 만화가 좋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네. 우리가 과학이든 역사든 또는 수학이든 뭐 국어든 영어든 흥미를 붙인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맞아요. 다 공부잖아요. 이게 그쵸. 짜증나는 거죠. 그런데 흥미만 붙일 수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 뭐 사실은 앞으로가 좀 쉬워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흥미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네. 그 기능을 해주면 된 거지. 여기서 뭐 엄청 내가 이거 학습 만화 읽어가지고 말이야 과학 지식을 다 확보해버렸어. 이렇게까지는 그쵸. 갈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지금. 맞습니다. 흥미만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신 것 네. 같고. 그리고 이제 과학은 앞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잠깐 더 말씀드리면 내일은 실험왕, 네. 내일은 발명왕, 네. 놓치마 과학, 흔남남매 과학탐험대 네. 다 좋은 것들이니까 네. 이런 것들도 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이 되더라도 읽고 싶다고 하면 지원을 해달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초등 때는 흥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수학 도둑 같은 네. 것들도 학습 만화니까 도움이 되겠고 두 번째가 네. 수학과 관련된 네. 좀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책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추천해 드릴까요? 네. 추천해 주세요. 네. 어린이 수학 동화 그리고 와이즈만 북스에서 나온 네. 미래가 온다 수학 시리즈가 있어요. 아, 미래가 그것도 온다 수학 시리즈. 되게 재미있게 수학을 풀어낸 책이고 어린이 수학도감도 좋고 수학 퍼즐 305제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런 책들이 다 수학을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니까 그런 것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초등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하나 더는 수학을 소재로 한 영화. 아 영화. 네, 수학 영화 추천해주는
이런 교육 유튜브 없습니다. 그렇죠. 영화도 평소에 많이 보나 봐요? 영화도 많이 보고 저희 엄마가 약간 문과 쪽이셔서 책이랑 영화를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시니까 수학 영화를 제가 초등 중등 아이들이랑 볼만한 거 6개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추천 많이 들어가네. 아니 원래 프라임 강연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그렇구나. 야, 독점입니다. 다 푸시는구나 오늘. 괜찮아요. 잘 들으세요. 네네네. 첫 번째는 어메이징 메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이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네 번째는 히든 피겨스, 다섯 번째는 뷰티풀 마인드, 여섯 번째가 박사가 사랑한 수식. 우리 초등 중등 아이들이랑 보기 좋은 영화니까 너무 좋다. 그렇죠. 아이들한테 영화 보자 그러고 수학 얘기 나오고. 그렇죠. 팝콘 사가지고 맛있게 영상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수학은 좋을 것 같고. 과학은 제가 과학 영화를 말씀드렸었죠. 과학 영화는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고 5개. 역사는 역사 영화도 있습니다. 역사 영화까지. 역사 영화는 좀 고르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살짝 또 전쟁 있고 하면은 피 나오고 좀 이게 15세로 넘는 잔인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12세만 가져와 봤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말모이, 두 번째가 스윙키즈, 두 번째가 1947 보스톤. 다 우리나라 영화인 거. 우리나라 영화. 한국 역사가 중요하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영화들은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본 것도 있고 개봉을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던 것들도 있는데 다시 이렇게 과목별로 영화를 좀 찾으면서 많이 영화를 찾아보고 제가 직접 보면서 나름대로 선별한 의대생이 직접 선별한 의대생이 선별 영화. 이거 별도 코너로 가야 되는 거 같아요. 이거 지금 너무 오늘 썰을 많이 풀어가지고 어쨌든 비싼 정보입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영화 얘기하는데 없어요. 영화 얘기까지 할지라고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만화, 영화 이런 게 다 우리가 흥미를 유도하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학습 만화도 학습적 도움이 안 돼도 괜찮다. 그럼요. 흥미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중일아들이 책을 너무 안 읽고 이제 방학인데도 뭐 그냥 탱탱 놀고 뭐 그러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그 만화, 그거를 한번 읽어봐라. 너 이렇게 줬는데 얘가 또 의외로 너무너무 재밌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서 뭐 역사를 달달 외우고 이러는 게 아니더라도 독서의 차원에서 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읽어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성인용인데 재밌게 읽어보면서 역시 그 만화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습 만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학습 만화에서 바로 두꺼운 형태의 중고등 필독서 줄글책으로 넘어가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죠. 학습 만화는 사실 비문학이잖아요. 근데 문학은 어렸을 때부터 줄글이었단 말이죠. 줄글에서 글밥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 문학, 한국 문학까지 다 읽는 편인데 비문학은 만화를 읽다가 갑자기 줄글책을 들이밀면 아이들이 여기에서 비문학이랑 멀어지고 사실 저는 문학이랑 비문학 책을 둘 다 잘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아이들의 그 감성적인 그 사춘기랑 맞물리면서 청소년 문학 쪽으로만 빠져버리는 친구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잡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잡지가 학습 만화가 가지고 있는 만화적 요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줄글책의 두꺼운 형태가 아니라 두세 페이지 정도 되는 기사 형태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나마 그 중간 역할을 잡지로 할 수 있다는 거고 수학 잡지 아까 말씀드렸고 과학 잡지도 말씀을 드렸었고 국어 시사 잡지도 있습니다. 시사 잡지. 만약에 우리 아이가 7세부터 해서 초3이다, 초1, 2, 3이다. 그러면 독서평설 첫걸음이라는 책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초4부터 해서 초6까지 초등 고학년을 위한 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사 원정대, 위즈키즈, 초등 독서평설. 요즘에 도서관 가면 다 대여할 수 있거든요. 세 개 다 읽어보시고 아이가 그나마 흥미로워하는 거 하나를 좀 구독을 해주시고 저는 중학생 때도 중학 독서평설 계속 봤거든요. 중학교 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뉴스를 볼 시간이 없으니까 뉴스 볼 시간 그걸 통해서 최신 정보들을 얻는 거예요. 근데 또 뉴스는 범죄도 섞이고 그렇죠. 중학생들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 섞이잖아요.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잡지가 저에게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다. 그런데 잡지를 그러면은 사준 거예요, 부모님이? 사주신 거죠. 매달 구독을 한 거구나. 그럼 구독을 꾸준히 초, 중 때 어느 정도 구독을 한 거네.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고학년 때부터 과학 잡지 한 권, 그다음에 시사 잡지 한 권 이렇게 읽었었고 중학교 때는 과학은 더 안 읽고 저는 시사 잡지만 계속. 그러니까 어쨌든 한 2종 정도의 잡지는 꾸준히 구독을 했네. 그렇죠.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서량이 어마어마한. 문학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비문학은 지금 학습 만화가 거의 비문학이고 요것이 비문학 책으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비문학 책은 싫어 이렇게 되는데
그 간극을 잡지로 메워도 되고 그렇죠. 사실상 잡지만 읽어도 되고 잡지에 흥미만 있으면 그렇죠. 그것도 안 읽으니까 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그렇게 좀 활용을 해봐라. 활용을 하면 비문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네. 문학 비문학을 골고루 읽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지금 국어 학습 독서와 관련돼서 너무 많은 지금 추천 도서, 학습 만화 그리고 영화, 잡지까지. 네, 거의 이게 제 자서전을 예. 쓰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예, 이거는 거의 지금 하나 꼭지로 지금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좋아요. 어쨌든 굉장히 빨리 해주셨는데 고급 정보입니다. 예, 요거 어떻게 좀 잘 정리해서 우리가 네. 화면에 띄어서 우리 네. 학부모님들이 반복해서 보시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적용해보고 또 안 되면 네. 다른 것도 해보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 또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예. 저는 이제 어쨌든 한 번 또 이렇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책 추천을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게 좋으니까 네. 되도록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딱 영상이 끝나고 나서 그 목록을 보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한 번에 해야 돼? 네. 그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한 번에 시작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하나씩 그렇지. 과학 학습만 한번 시작해보고 음. 잡지도 2개 한 번에 하지 마시고 하나 시작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 그러- 수준에 맞게. 그럼요. 네, 안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부담스럽죠. 네, 예, 그렇죠. 지금 추천한 게 한두 개가 아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나 롱텀으로 그렇죠. 가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맞습니다. 잡지 같은 거 고등학교 때도 볼 수 맞아요. 고등 독서 평설도 있어요. 또 있죠. 네네. 조금 무리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수행 평가 내는 거 도움 될 수 있고 맞아요, 하니까 예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그 우리 독서와 관련돼서 본인의 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너무 좋은 책들 많이 추천해줘가지고 우리가 한번 최대한 잘 정리해서 영상에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네. 예예.